안녕하세요. 최다은 변호사입니다. 얼마 전에 강간으로 고소를 하고 싶다는 분이 있는데 상담 한번 해볼래? 라고 지인이 추천을 해서 상담을 해본 적이 있어요. 이제 그걸 하면서 느낀 점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자, 고소라는 거는요, 아무리 성범죄 고소가 쉬워, 자, 조금만 뭐 증거 있고 상대방이 뭐 미안해, 뭐 이런 말이 있으면 뭐 유죄가 인정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섣불리 하시면은 안 돼요. 자, 어차피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될 것 같으면 빨리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고소장을 써서 냈어. 엊그저께 상담 오신 분도 그 고소장에 손으로 그냥 막 이렇게 적어가지고 내신 거예요. 근데 그걸 딱 보면 어떤 인상이 드냐면, 긴급하게 뭐 오늘 어젯밤에 일어났던 일, 오늘 새벽에 일어났던 일을 급하게 뛰어가서 고소를 하지 않는 이상 한참 전에 일을 고소를 하면서 경찰서에 뛰어가서 손으로 막 줄도 삐딱삐딱하고 뭔가 불확실한 내용인 것 같은데 어떻게 이걸 이렇게 특정했지? 애매한 거를 막 쏟아내고 그냥 오시는 분이 있는데, 한 페이지 정도의 분량을, 그거를 딱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굉장히 충동적으로 고소를 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피해가 발생한 직후에 한다면 그건 당연히 긴급한 상황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 근데 막 2년 전, 3년 전 거를 갑자기 뛰어가서 고소를 한다? 그러면 이걸 왜 이제 와서 고소를 하지? 혹은 뭔가 정돈되지 않은 상태로 뭔가 심경의 변화가 느껴져서 충동적으로 고소를 했다라는 의심을 좀 갖게 되고, 그런 경우에 보통 일자를 특정하거나 이런 게 제대로 안 돼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몇 년 전에 일인데 정확히 뭐 5월 1일이에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의구심이 좀 들죠. 왜냐하면 올해 5월 1일 날 나 뭐 했었지? 기억이 안 날 때가 많은데 몇 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과의 관계가 지속이 되다가 갑자기 나빠지니까 그거에 대해서 화가 나서 확 고소를 하든지 그런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소를 할 거면 정리를 좀 하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급박한 상황이 아닌 이상 예전의 것을 도대체 내가 참다가 안 되겠어, 그래가지고 고소를 한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준비를 하고 고소를 하시는 게 훨씬 더 본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높일 수 있는 거겠죠. 자, 고소장을 딱 봤어. 한바닥 복사를 해온 거를 딱 봤는데 의문투성이었어요. 저는 계속 막 물음표 돼서 이걸 왜 이렇게 하시냐? 그럼 당신이 원하는 게 뭐냐? 변호사를 선임해서 하겠다는 거냐? 뭐했냐? 일단 자기가 고소를 해놓고 나서 보니까 경찰 조사 가기 전에 변호사의 도움을 좀 받든지 하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하도 옛날 일이니까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초에 자, 얘기를 계속 나눠보니까 빠진 부분들도 있고 뭐 다른 고소할 수 있는 내용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고소를 안 하고 뭐 당연히 뭐 그때는 뭐 생각을 못했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점점 대화를 하면서 이제 의심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혼자 이렇게 고소하실 거는 아니었던 것 같다. 계속 만약에 고소 대리인 의견서를 고소장의 형식으로 저희가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최초에 냈던 고소장과 진술 내용이 많이 다를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되면 분명히 상대방은 그 내용을 공격을 할 것이고, 자, 날짜 특정이나 이런 것도 제가 카톡 내용이나 뭐나 이런 거를 당연히 옛날 게 남아있어서 다 봤는데 날짜 특정이 잘못된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었고, 그러다 보니, 자, 날짜도 처음에는 뭐, 예를 들어서 5월 1일이라고 했다가, 아니었어요. 6월 1일이었어요. 아니면은 뭐, 2일이었네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어쨌든 그것만으로도 일단 진술이 번복된 거기 때문에, 피해자 측의 진술의 신빙성이 낮아질 빌미를 제공하는 거잖아요. 아니, 옛날 일인데 기억을 다 어떻게 해. 그러니까, 조심해서 해야 된다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 사무실에서 고소를 한 사건이 있는데, 자, 피해자가 당시 상황에 대해서 막 얘기해요.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 고소를 하는 경우는 기억이 잘 안 나는 경우들이 많고, 특히 변호사의 1덕목은 의뢰인의 말을 의심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의뢰인이 막 얘기해. 그걸 그냥 막 받아 적어가지고 내면 나중에 사실과 다른 부분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의뢰인이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예전에 고소를 하겠다 그러면서 고소를 하고 싶은 내용을 쭉 적어서 저한테 보내줬었어요. 그 내용이 그런 거였어. 뭐 호텔에 들어가게 됐는데 호텔에서 이제 다 같이 뭐 술을 마시고 뭐 놀고 있었다. 자, 근데 거기서 룸 서비스로 소주와 와인을 시켰는데 그거를 막 이것저것 섞어 마셨더니 내가 기억을 잃었던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랬을 때 무조건 와인과 소주를 뭐 룸 서비스를 시켜서 마셨다라고 적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해당 호텔 사이트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룸 서비스에 가능한 메뉴를 봤죠. 소주가 없더라고. 자, 그러면은 당시에 정말로 룸서비스로 소주를 시켰는지 아니었는지, 메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확인을 해봐야겠죠. 지금 없으니까. 그래서 해당 호텔로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해서
몇 년도 몇 월 며칠경에 룸서비스로 소주를 시켰다고 우리 의뢰인이 얘기하는데, 나 변호사인데, 당시에 소주라는 메뉴가 있었냐고 제가 물어봤죠. 그랬더니 거기서 확인해 주는 게 그때 당시에는 있었고 뭐 올 초부터 소주는 메뉴에서 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의뢰인 말이 맞지. 그러면은 이제 고소장에 적는 거죠. 이렇게 정리를 해야 돼요. 자, 막 뭐 그랬다라고 했는데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잖아. 아, 소주는 없는데요. 룸서비스 없었는데요. 자, 그럼 어떡해? 아, 그러면은 그 중에 한 명이 사왔었나 보네요. 아니면은 뭐 그때 가해자가 사서 냉장고에 넣어놨었던 거를 따라준 건데 제가 헷갈렸나 봐요. 이런 식으로 말이 꼬이면 굉장히 사소한 거지만 공격을 당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정리해주는 게 변호사의 역할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섣불리 막 흥분해가지고 뛰어가지고 고소를 하면은 안 되고 정리를 하셔서 내 기억이 과연 올바른 것인지, 아니면 증거가 없다면 뭐 몇 개는 좀 빼버린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사소한 증거나 정황 증거 이런 것들이 있는지를 변호사랑 상담을 하신 후에 고소를 하시는 게 당연히 좋겠죠. 그런 것도 안 하고 고소를 했다가 무고로 뭐 역고소 당하면 어떡하죠?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굉장히 무책임한 행동일 수 있다. 준비를 하시는 게 좋다는 점 말씀드립니다.